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도 챙기고 두부도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손주 안아 달라는데 팔이 후들거리네. 예전엔 쌀 포대도 혼자 들었는데 이제 생수 한 박스도 무겁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어깨가 좁아 보이고 옷이 헐렁해진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땐 살이 빠졌네 하고 안심하시지만 사실은 근육이 빠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많이 먹으라 해서 계란도 하루에 3개나 먹어요. 두부 반모씩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닭가슴살도 억지로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팔이나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뼈만 만져져요. 피부 밑에 있던 단단한 근육이 사라진 거죠. 마치 탄력을 잃은 고무줄처럼 한때 탱탱했던 근육이 물렁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모두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열심만으론 부족했어요. 방법이 틀렸던 거죠.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기, 혈당 저장고, 면역력 제조 공장, 심지어 기억력과 감정까지 지켜주는 핵심 기관이에요. 근육이 줄면 하루가 피곤하고 잠도 얕아지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욕까지 떨어뜨리죠. 의학적으로 보면 30살 이후부터 매년 0.8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50세 이후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즉,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해마다 1kg씩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만든 인위적인 결과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70세든 80세든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80대에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 안에서 10살은 젊어지고 10년은 활기차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은퇴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35년 동안 병원에서 근육과 관절을 다뤄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재활치료실에서, 그리고 환자의 침대 옆에서 수많은 인생을 봤지요. 그때마다 느낀 건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땐 환자에게 수치와 처방만 이야기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운동 몇 세트, 혈당 얼마. 차트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과 삶의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특히 근육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어도 어떤 분은 활기차고 어떤 분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도 다녔지만 정작 답은 환자들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이란 걸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처방전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건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25%가 이 질환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 하면서요. 이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근육 건강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국내외 논문 500여 편을 검토하고 실제 환자 1200여 명의 식단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0수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근육이 안 느는 이유, 계란과 두부가 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몸이 변하는 3가지 식단과 2가지 습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오신 74 김영숙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불안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변비약 좀 주세요. 요즘 화장실 갔다 나오면 너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변비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주 넘어져요. 그냥 걷다가도 휘청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의자 팔걸이를 꼭 잡아야 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아파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를 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사이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전엔 시장 갔다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 장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요. 제가 체중계를 보니 45kg, 키가 155cm인 걸 감안하면 정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인바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팔 근육량이 정상의 60%, 다리 근육량이 55%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엔 두부찌개, 점심엔 밥에 계란 후라이, 저녁엔 두유 한 팩이요. 고기는 안 드세요? 이가 불편해서. 고기는 질겨서 못 먹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류신 L-EUCIN이 부족이었어요. 근육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류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아무리 다른 아미노산이 많아도 류신이 일정량 이상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한 끼당 2.02, 5g이에요. 문제는 할머니가 드시는 식품들의 류신 함량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엔 류신이 고작 1.8g, 계란 한 개엔 0.54g 정도밖에 없어요. 두유 한 팩엔 0.8g 정도죠. 즉, 매일 열심히 먹어도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드신 식단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늘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볶은 콩가루를 드셔보세요. 콩의 물기를 완전히 빼고 갈아 만든 거라 단백질이 두부보다 7배나 농축되어 있습니다. 볶은 콩가루 100g에는 단백질이 3540g, 류신이 3.2g나 들어있어요. 두 숟가락 약 20g만 먹어도 류신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어요. 그거 두부보다 낫나요? 훨씬 낫습니다. 우유에 두 숟가락만 타도 충분해요. 게다가 고소한 맛이 좋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컵 200ml에 콩가루를 4숟가락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렇게 고소하네요 하며 웃으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질리기도 하셨대요. 선생님, 맛이 좀 심심해요. 그럴 땐 꿀 한 숟가락을 넣으시거나 바나나 반 개를 갈아서 넣어보세요. 견과류 조금 넣어도 좋고요. 할머니는 며칠마다 맛을 바꿔가며 드셨습니다. 월요일엔 꿀, 화요일엔 바나나, 수요일엔 아몬드. 이렇게 변화를 주니 지루하지 않으셨대요. 한 달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어요. 2달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활짝 열며 들어오셨거든요. 예전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천천히 들어오셨는데 이번엔 걸음에 힘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시장 갔는데 장바구니가 왜 이렇게 가볍죠? 예전 같으면 무거워서 몇 번 쉬었을 텐데. 팔뚝을 만져보니 확실히 단단해졌고 다리 떨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육량을 다시 재보니 2.3kg 증가했어요. 특히 다리 근육량이 정상의 75%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해요.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두부는 평생 먹었는데 진짜 힘이 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그 웃음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움직이는 걸 본 거니까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서 탁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공을 놓치는 횟수가 줄었어요. 팔에 힘이 생기니까 라켓이 가볍게 느껴져요.
몇 달 뒤 이번엔 부산 해운대에서 온 71살 이병철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첫인상부터 특별했어요.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도 우렁찼지만 뭔가 억지로 건강해 보이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닭가슴살이 좋다 해서 매일 먹는데 목에 걸려요. 물 없이 못 넘기겠어요. 그래도 참으면서 먹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을 꽤 하셨던 분이었어요. 예전엔 턱걸이도 20개씩 했는데 이제 5개도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닭가슴살이 근육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3개월째 억지로 드시고 계셨대요. 매일 아침마다 닭가슴살 백지를 삶아서 먹는데 정말 맛없어요. 소금 치고 후추 쳐도 퍽퍽하고 그래도 근육 때문에 참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시네요. 체중은 늘었는데 힘은 별로 안 세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닭가슴살은 젊은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이 먹는 음식이지요. 우리 나이에 퍽퍽한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합니까? 오리고기를 드셔보세요. 그거 기름 많아서 안 좋다던데요?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그때 저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리고기를 기름 덩어리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오리고기 기름의 73%가 좋은 지방, 즉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삼겹살의 기름은 60%가 나쁜 포화 지방이지만 오리고기 기름은 올리브유와 거의 같은 성질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단백질 함량입니다. 닭가슴살 백지엔 류신이 2.8g, 오리고기 백지엔 3.6g이나 들어있어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최소치 2.0g을 훌쩍 넘죠. 게다가 오리고기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됩니다. 진짜요? 그럼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하나요? 제가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건 간단한 오리 백숙이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큰 냄비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으세요. 거기에 대파 한 뿌리, 마늘 10쪽, 생강 한 조각, 양파 하나를 통째로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2시간 푹 삶으시면 됩니다. 다른 양념은 안 넣어도 돼요?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오리 자체의 맛이 충분히 고소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날 바로 시장에서 오리 한 마리를 사오셨답니다. 아내가 처음엔 기름기 많은 걸 왜 사왔냐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국물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닭가슴살 먹을 때랑 완전 달라요. 힘이 나는 게 느껴져요. 한 달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랐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목소리도 더 힘차졌어요. 선생님, 이건 진짜 신기합니다. 밥맛이 달라져요. 예전엔 먹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오리 백숙 끓이는 날을 기다리게 돼요. 근육량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3.8kg 증가, 허벅지 둘레도 3cm 늘었고 걷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예전엔 계단 오르면 숨이 찼는데 이제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요. 닭가슴살 드실 때와 뭐가 달랐을까요? 맛이요. 닭가슴살 먹을 땐 억지였는데 오리는 맛있어서 매일 기다려져요.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즐기며 지켜야 오래 간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다시 헬스장을 등록하셨다고 하더군요. 턱걸이는 아직 못하지만 팔굽혀펴기 10개는 할 수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76살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오셨는데 첫 만남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팔과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옷이 헐렁했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거든요. 선생님,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자꾸 마르죠? 며느리가 영양제도 사다 주는데. 할머니는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에 밥 반 공기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의 59%에 불과했어요.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한 달에 23번 있었다고 하시네요.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려서 벽을 잡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가 사회적으로도 위축되어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동네 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 몸이 이러니까 집에만 있게 돼요.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 끼칠까봐 걱정되고.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황태를 드세요. 황태요? 그게 근육에 좋아요? 비싸지 않나요? 단백질 폭탄이에요. 백지에 단백질이 82g나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예요. 황태는 명태를 영하 10도 이하에서 꽁꽁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서너 달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고 단백질만 농축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다른 어떤 식품보다 높아요. 근데 그거 비싸지 않나요? 저 같은 노인이 먹기에.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50g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000원 정도면 돼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조리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황태 50g를 물에 30분 정도 불린 다음 냄비에 물 500ml와 함께 넣고 끓이세요. 거기에 다진 마늘 1스푼, 파 조금,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돼요. 마지막에 달걀 2개를 풀어 넣으면 완벽해요. 매일 같은 맛이면 질리지 않을까요? 변화를 주세요. 월요일엔 달걀국, 화요일엔 무 넣고 끓이고 수요일엔 두부 넣고. 이렇게 하시면 질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조금 망설이셨어요. 혼자 사는데 이런 걸 해 먹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제가 황태를 미리 손질해서 냉동고에 넣어 드릴게요. 그럼 꺼내서 끓이기만 하시면 돼요. 한 달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몸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저녁 준비도 할 수 있어요. 2달 후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동네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3달 후 할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이제 손주가 안아달라 하면 겁이 안 나요. 예전엔 할머니 팔이 아파서 안 돼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근육량을 다시 재보니 5.2kg 증가했어요. 3달 전 휠체어를 권했던 분이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황태는 단백질의 왕이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요가 교실에 등록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몸이 단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겨주는 반장 역할을 합니다. 건축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재 단백질가 들어와도 감독 비타민 D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없으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지방으로 쌓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91%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첫째,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햇빛 쬐면 피부 늙는다고 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20세에 25% 수준으로 감소해요. 셋째,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이 한정적입니다.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필요량을 채우기 어려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겨우 19%에 그칩니다. 하지만 충분할 때는 74%까지 올라가요. 무려 3.9배 차이입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 D 상태에 따라 근육 생성 효과가 4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69세 정미숙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황태도 먹고 오리도 먹는데 왜 팔이 여전히 가늘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12ml, 정상은 40ml 이상이거든요. 심각한 결핍 상태였어요. 할머니,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요. 이것부터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2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비타민 D 영양제를 한 알씩 드시게 했어요. 시중에 파는 1000IU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햇빛을 하루 30분씩 쬐시라고 했어요. 단, 팔과 다리를 살짝 드러내고 유리창 너머가 아니라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해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3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4.1kg 늘고 팔에 탄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병뚜껑도 혼자 열어요. 김치통 뚜껑도 쉽게 열리고요. 그때 미소 지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음식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햇빛도 영양소였구나. 영양제를 드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이 있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많은 분이 탄수화물은 살찌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요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밥을 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밥을 줄이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택배 시스템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단백질이 있어도 배송 트럭 인슐린이 없으면 목적지 근육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트럭을 부르는 신호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질만 먹은 사람의 근육 합성률은 23%였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은 그룹은 89%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4배 가까운 차이예요. 제가 기억하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황태도 먹고 오리도 먹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밥을 반 공기만 드시더군요. 살찔까 봐서요. TV에서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밥이 없으면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럼 먹은 단백질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진짜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단백질 1지당 탄수화물 23지 이상적이에요. 황태 50지 먹으실 때 밥 150지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밥 많이 먹으면 배에 나오지 않을까요?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오히려 살이 빠져요. 밥은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연료예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황태 50지 먹을 때 밥 150지를 함께 드셨습니다. 콩가루 우유 마실 때도 밥 반 공기를 같이 드셨고요.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육이 3.6kg 늘었는데 체중은 그대로였어요. 살은 안 찌고 근육만 늘어난 거죠.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신기해요. 밥을 더 먹었는데 배도 안 나오고 오히려 몸이 탄탄해졌어요. 이제 손줄을 들어 올려도 숨이 안 차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밥은 적이 아닙니다. 근육의 트럭이에요. 단백질 1지당 탄수화물 23지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황태 반 토막 25지 단백질엔 밥 한 공기, 오리고기 100지 36지 단백질엔 밥 한 공기 반, 콩가루 우유 8지 단백질엔 밥 반 공기, 이 비율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가능한 식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아침 식단. 따뜻한 우유 한 컵 200ml에 볶은 콩가루 4스푼 20지를 타서 드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이나 바나나 반 개를 넣으면 맛이 좋아집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56개 정도 추가해도 좋고요. 밥은 반 공기 정도 함께 드시고 김치나 나물 한 가지 정도 곁들이세요. 비타민 D 영양제도 이때 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콩가루를 미리 여러 개의 작은 통에 나눠 담아두세요. 아침에 우유만 데워서 타면 3분이면 끝납니다. 점심 식단. 오리 백숙 백지과 밥 한 공기 반을 드세요. 오리 백숙 만들기가 번거로우시면 오리 불고기나 오리 주물럭으로 드셔도 됩니다. 단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양념을 조절하세요. 오리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등푸른 생선고등어, 삼치, 전갱이유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이때도 밥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김치, 나물, 된장국 등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저녁 식단. 황태 달걀국 한 그릇과 밥 반 공기를 드세요. 황태국 끓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황태 50지를 찬물에 30분 불린다. 냄비에 물 500ml, 불린 황태,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끓인다.
10분 정도 끓으면 파 송송 썬 것과 소금 약간 넣는다. 마지막에 달걀 2개를 풀어넣고 1분 더 끓인다.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 7시 이전, 식사 후엔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를 해주세요. 간식과 물 섭취. 오후 34시쯤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물은 하루 1.5ml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커피나 차를 드실 때는 식사 1시간 후에 마시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 비타민 D 영양제는 아침 식후 한 알, 햇볕 좋은 날엔 30분 산책을 권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잠은 7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근육은 잠들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2주 뒤엔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고 한 달 뒤엔 병뚜껑이 쉽게 열리고 3개월 뒤엔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눈치챌 거예요.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5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두부만으론 부족합니다. 계란 1개의 류신 함량은 0.54g, 두부 한 모는 1.8g에 불과해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최소량인 2.0g에 못 미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볶은 콩가루는 근육의 보약입니다. 두부보다 7배 농축된 단백질, 2스푼만 먹어도 류신 필요량을 충족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고소한 맛까지 좋아요. 오리고기는 최고의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보다 부드럽고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기름도 좋은 불포화 지방이 73%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태는 단백질의 왕입니다. 백지당 단백질 82g, 소고기의 4배, 두부의 9배입니다. 류신 함량도 소고기의 6배에 달해요. 비타민 D와 밥이 핵심 파트너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19%에 그치고 밥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둘 다 필수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누구보다 먼저 권한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몇 해 전 그녀는 갱년기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지?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게. 근데 정말 효과 있을까? 아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특히 콩가루 우유를 마실 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면서 의구심을 표했죠. 하지만 저를 믿고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실천했어요. 아침엔 콩가루 우유, 점심엔 오리 백숙, 저녁엔 황태국. 밥은 줄이지 않고 매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도 빼먹지 않고 드셨고 햇볕 좋은 날엔 산책도 함께 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해, 계단 오를 때 예전만큼 안 힘들어. 그리고 잠도 깊게 자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나아졌어. 6개월 후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 손등에 잔주름이 줄어들었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뭔가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쳤거든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내는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해. 72세인 지금도 등산을 다니고 요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늘면 단순히 힘만 세지는 게 아니에요. 체온이 올라가서 추위를 덜 타고 혈압이 안정되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적으로 변하죠.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근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콩가루 우유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피어나는 일이다. 저는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 위에 함께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근육과 함께 희망도 키워가시길, 건강과 함께 행복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